성공이 자석처럼 끌리는 사람들이 왜 그런지 궁금한 적이 있나? 그들은 강력한 심리적 기술을 터득했다. 그들은 이미 꿈을 이룬 것처럼 행동한다. 성공한 미래에 자신을 체화하여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면 뇌는 새로운 신경 경로를 만들어 가능성을 현실로 바꾼다. 그 차이는 극적이다. 자신을 의심하면 기회는 눈앞에서 사라진다. 하지만 이미 성공한 사람처럼 걷고, 말하고, 숨 쉬어라. 그러면 우주가 너의 행동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협력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너의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 지금 그 미래로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실패를 계속 연습할 것인가? 곧 너는 성공한 사람의 마인드셋과 습관을 개발하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이러한 관행을 꾸준히 실천함으로써 너는 목표를 달성하고 원하는 성공을 창조할 수 있다. 1. 정신적 리허설의 힘. 너 안에는 너의 현실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깊은 힘이 있다. 이 힘은 너의 생각에서 시작된다. 인류 역사상 모든 성취는 누군가의 마음속에서 정신적 이미지로 먼저 존재한 후에 물리적 세계에서 나타났다. 위대한 성취자들은 이 근본적인 진리를 이해했다. 손에 쥐기 전에 먼저 마음으로 봐야 한다. 너의 욕망을 이미 이룬 것처럼 행동할 때 너는 내가 정신적 리허설이라고 부르는 것을 실행한다. 너의 잠재의식은 생생하게 상상한 경험과 실제 경험을 구분하지 못한다. 로저 베니스터는 4분 마일 장벽을 깼다. 전문가들은 그것이 신체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그는 역사적인 성취를 이루기 전에 그 장벽을 깨는 모습을 반복적으로 시각화했다. 그는 이미 가능하다고 행동하며 정신적으로 그 성취를 연습했고 그의 몸이 이를 따랐다. 너도 이 힘을 활용할 수 있다. 매일 아침 너의 목표가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시각화하라. 그 감정을 느끼고 세부 사항을 보고 성공의 소리를 들어라. 걸을 때 너가 되고자 하는 사람의 자세를 취하라. 말할 때 너가 원하는 것을 이미 이룬 사람의 어휘를 사용하라. 너의 잠재의식은 이러한 새로운 패턴을 현실로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이를 물리적 형태로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일할 것이다. 2. 끌어당김의 법칙 이해하기. 어떤 사람들은 쉽게 성공을 끌어당기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최선을 다해도 고군분투하는 것을 본 적이 있나? 그 차이는 행동뿐만 아니라 그들이 활용한 보이지 않는 힘에 있다. 우주는 변하지 않는 특정 법칙에 따라 작동한다. 그중 가장 변혁적인 것은 끌어당김의 법칙이다. 이 법칙은 우리의 존재 모든 차원에서 비슷한 것이 비슷한 것을 끌어당긴다는 것을 보여준다. 너의 생각은 단순한 관찰이 아니라 상응하는 경험을 너의 삶으로 끌어오는 자석 같은 힘이다. 이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신비로운 개념이 아니다. 이는 심리학과 양자 원리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실제적 적용이다. 양자 물리학의 관찰자 효과는 입자가 관찰될 때 다르게 행동한다는 것을 보여주며 의식과 물리적 현실 사이의 깊은 연결을 시사한다. 너가 원하는 결과를 이미 이룬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너의 전체 에너지 신호가 바뀐다. 너의 생각, 말, 감정, 행동이 고군분투가 아닌 성공과 정렬된다. 너는 갈망이 아닌 성취의 주파수에서 공명하기 시작한다. 토머스 왓슨과 IBM의 창립을 보자. IBM이 컴퓨팅 산업을 지배하기 훨씬 전에 왓슨은 혁신적인 접근법을 실행했다. 그는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는 그들이 아직 그 타이틀을 얻지 못했음에도 산업 리더의 정체성을 체화하라고 주장했다. 그의 판매팀은 완벽하게 차려입고 확고한 자신감으로 말하며 겸손한 시작점에서도 거인처럼 사업을 수행했다. 이는 연극이 아니었다. 그들이 결심한 미래 현실과의 전략적 정렬이었다. 너는 이 근본적인 진리를 이해해야 한다. 너가 지속적으로 집중하는 것은 너의 경험에서 확장된다. 이는 희망적인 사고가 아니라 선택적 주의라는 심리학 원리다. 너의 뇌에 있는 망상활성화계는 너의 지배적인 생각을 확인하는 증거를 찾고 모순되는 정보를 걸러낸다. 만약 너의 정신적 풍경이 부족, 한계, 불가능에 대한 생각으로 지배된다면 너는 무의식적으로 이러한 믿음을 강화하는 증거를 찾을 것이다. 반대로 풍요의 마인드셋을 채택하고 원하는 결과가 이미 나타나고 있다고 행동하면 너의 인식은
이전에 보이지 않던 기회를 알아차리도록 바뀐다. 오늘부터 너의 어휘를 혁신하라. 말은 너의 욕망과 정렬되거나 이를 밀어내는 진동 주파수를 지닌다. 한계를 확인하는 표현을 제거하라. 이건 감당할 수 없어라고 한탄하는 대신 나는 지금 나의 최우선 순위의 자원을 전략적으로 배분하고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라. 긍정적인 결과를 소심하게 바라는 대신 나는 이것이 성공할 것임을 안다. 왜냐하면 나는 성공에 필요한 모든 요소를 정렬했기 때문이다라고 확신 있게 선언하라. 너의 말은 너의 잠재의식을 명령으로 받아들이며 너의 세계를 문자 그대로 창조한다. 걸작을 위한 재료를 선택하는 건축가처럼 신중히 선택하라. 너는 생각, 말, 행동의 정렬된 힘을 통해 미래의 현실을 설계하고 있다. 이 원리는 수학적 정밀도로 작동한다. 너의 가치나 과거와는 무관하며 오직 지금 너가 보내는 일관된 신호에만 관심이 있다. 너가 진정으로 원하는 현실에 이미 살고 있는 것처럼 느끼고 말하고 행동할 때 우주는 너가 설정한 새로운 에너지 패턴에 맞춰 재정렬될 수밖에 없다. 역사상 위대한 성취자들은 이 원리를 이해했다. 그들은 외부 환경이 바뀌기를 기다리지 않고 먼저 내부 상태를 조정했다. 그들은 외부가 필연적으로 따를 것임을 알기에 먼저 내부 조건을 창조했다. 3. 정체성 전환. 탁월한 성취를 추구하는 가장 큰 실수는 성공이 주로 내가 하는 행동에 관한 것이라고 믿는 것이다. 위대함을 시도하는 사람과 이를 체화하는 사람을 구분하는 숨겨진 진리는 진정한 변화는 피상적인 행동, 수정 이상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이는 너의 존재 핵심에서 근본적인 정체성 전환이 필요하다. 나는 건강해지려고 노력 중이다라고 말하는 사람과 나는 운동선수다라고 선언하는 사람의 깊은 차이를 생각해보라. 전자는 노력과 고군분투의 영속적 상태에 있으며 후자는 단순히 자신의 본성에 따라 산다. 이는 단순한 말의 차이가 아니다. 이는 너의 정신 내에서 완전히 다른 운영체제를 나타낸다. 이는 자연적 성향에 계속 저항하는 것과 단순히 내가 된 사람을 표현하는 것의 차이다. 정체성 수준의 변화에 대한 가장 강력한 예는 존 F. 케네디가 냉전의 긴장 속에서 우주 경쟁에 접근한 방식에서 찾을 수 있다. 미국이 우주 탐사에서 뒤처졌을 때 케네디는 미국의 열망에 대해 모호하거나 소심하게 말하지 않았다. 그는 의회와 라이스 대학에서 확고한 확신으로 선언했다. 우리는 20년 안에 달에 간다. 다른 일들을 한다. 쉬워서가 아니라 어렵기 때문에. 이는 단순한 목표 발표가 아니었다. 이는 미국인들이 자신을 인식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꾼 정체성 선언이었다. 케네디는 미국을 따라잡으려는 국가로 위치시키지 않았다. 그는 달에 도달하는 것이 이미 별에 쓰여 있는 것처럼 말했다. 이 정체성 수준의 커뮤니케이션은 전 국민을 동원했고 평범한 엔지니어, 수학자, 관리자를 불가능해 보였던 것을 이룬 개척자로 바꿨다. 너의 현재 상황, 수입, 관계, 건강, 성취는 우연이 아니라 너가 가장 깊은 수준에서 자신을 누구라고 믿는지의 정확한 반영이다. 다른 결과를 만들려면 너는 다른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 변화는 깊은 질문에서 시작된다. 내가 이미 최고의 열망을 이룬다면 나는 어떤 사람일까? 구체적으로 탐구하라. 이 미래에 너는 다른 아침 의식을 가질까? 다른 어휘, 톤, 확신으로 말할까? 다른 자세를 가질까? 시간, 주의, 자원을 다르게 배분할까? 이 진화된 정체성을 명확히 정의한 후 즉시 그 특성을 체화하라. 연극이 아니라 새로운 현실로 들어가는 결정이다. 이는 외부 환경이 너의 새로운 정체성을 검증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다. 전통적인 성취 공식을 뒤집는 것이다. 성공이 있어야 성공적인 사람이 된다고 믿는 대신 먼저 내부적으로 성공적이어야 외부적으로 성공이 따른다는 것을 인식하라. 너의 신경계는 상충되는 믿음을 무한정 유지할 수 없다. 너가 이미 되고자 하는 사람처럼 지속적으로 행동할 때 너의 마음은 인지 부조화를 경험한다. 이는 상충되는 믿음에서 오는 심리적 불편함이다. 이 긴장을 해결하기 위해 너의 잠재의식은 너의 현실을 새로운 자기 개념에 맞추기 위해 끊임없이 일한다. 이는 평범한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비범한 업적을 이룬 방법이다.
그들은 위대함을 이룬 후에 위대한 사람의 정체성을 채택한 것이 아니다. 그들은 먼저 위대함의 정체성을 받아들였고 외부 증거가 이를 모순하더라도 그들의 현실은 점차 이 내부 전환에 맞춰 재조직되었다. 오늘부터 내가 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작성하라. 그 사람처럼 움직이고 결정하고 자원을 배분하라. 선택에 직면했을 때 내 목표를 이미 이룬 내가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할까라고 자문하라. 그리고 그에 따라 행동하라. 이는 시각화 연습이 아니라 내가 되기로 결정한 사람의 표현이다. 이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 아니다. 너의 현재 정체성이 과거의 제한된 믿음과 조건에 의해 구축된 것임을 인식하는 것이다. 너는 내가 아닌 사람을 연기하는 것이 아니다. 너는 과거의 축적된 한계 아래에 있는 진정한 너로 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다. 4. 실패의 두려움 극복하기. 인간의 잠재력의 광대한 풍경에서 외부 상황보다 더 강력한 장애물은 실패의 두려움이다. 이 교활한 힘은 더 많은 꿈을 좌절시키고 혁신을 억누르며 잠재력을 가두었다. 이는 유능한 사람들을 평범함에 가두고 실망의 위험이 성취의 가능성을 압도한다고 속삭인다. 그러나 역사상 위대한 성취자들의 삶을 살펴보면 그들은 실패와 근본적으로 다른 관계를 맺었다. 그들은 좌절의 면역이었기 때문에 성공한 것이 아니다. 그들은 필연적인 도전을 완전히 다른 렌즈로 봤기 때문에 승리했다. 너의 성공이 필연적이라고 행동할 때 두려움은 너의 의사결정을 옥죄는 힘을 잃는다. 이는 맹목적인 낙관주의나 잠재적 어려움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장애물을 위협에서 숙달로 가는 여정의 필수 구성 요소로 바꾸는 전략적 재구성이다. 에이브러햄 링컨을 보자. 그는 대통령이 되기 전 여러 사업 실패로 굴욕을 겪었다. 17년이 걸린 파산을 해결했다. 신경쇠약과 사랑하는 여인의 죽음으로 개인적 고통을 겪었다. 8번의 선거에서 패배했다. 그러나 이 파괴적인 좌절 속에서도 링컨은 비범한 것을 유지했다. 그는 위대한 리더의 태도, 확신, 품위를 유지했다. 다른 이들이 패배를 자신의 능력에 대한 최종 판단으로 받아들였을 때 링컨은 이를 궁극적 목적을 위한 필수 교육으로 여겼다. 너도 이와 같은 심리적 회복력을 키워야 한다. 도전에 직면할 때 내 성공이 절대적으로 보장된다고 알았다면 이 상황에 어떻게 접근할까라는 변혁적인 질문을 던져라. 이 간단한 재구성이 너의 관점을 두려움 기반의 망설임에서 자신감 있는 탐구로 즉시 바꾼다. 이는 너의 커뮤니케이션에 나타난다. 불확실한 언어를 제거하라. 해보겠다나 바라건대 같은 약한 표현을 할 것이다와 나는 같은 확신의 선언으로 대체하라. 너의 프로젝트를 추측적 벤처가 아닌 계획대로 펼쳐지는 필연적 성취로 말하라. 이는 말장난이 아니다. 이는 도전을 처리하는 뇌의 방식을 바꾸는 신경제 프로그래밍이다. 너의 성공이 이미 우주의 장부에 쓰여 있고 단지 너의 도착을 기다리고 있다고 행동하라. 이 관점은 장애물을 제거하지 않지만 그들과의 관계를 바꾼다. 각 좌절은 너의 부족함의 증거가 아니라 숙달로 가는 길에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실패는 너가 그것을 최종으로 받아들일 때만 최종이 된다. 모든 일시적 패배는 그에 상응하거나 더 큰 이익의 씨앗을 담고 있다. 거절은 종종 너의 궁극적 목적에 더 잘 맞는 방향 전환을 나타낸다. 지연은 지속 가능한 성공에 필요한 추가 준비를 제공한다. 너가 실패할 수 없다고 행동할 때 오만함이 아니라 모든 경험에서 가치를 추출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깊은 확신에서 비롯된다. 너는 두려워하는 이들이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것을 시도하게 된다. 이는 너가 실패의 면역이기 때문이 아니라 실패를 여정의 일시적이고 필수적인 구성 요소로 재정의했기 때문이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취는 실패를 피한 이들이 아니라 실패의 두려움을 초월한 이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들은 용기가 두려움의 부재가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의 행동임을 이해했다. 오늘부터 너의 성공이 필연적이라는 확고한 확신으로 행동하라. 한때 극복할 수 없어 보였던 장애물이 너의 운명으로 가는 디딤돌로 바뀌는 것을 지켜보라. 5. 강력한 일을 의식 만들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에 이룰 수 있는 것을 과대평가하고 10년 안에 이룰 수 있는 것을 과소평가한다. 이 인지 오류는 많은 이들이 극적인 돌파구를 추구하며 진정한 변화의 엔진인 작고 일관된 일일 행동을 무시하게 만든다.
너의 삶은 가끔의 기념비적 결정이 아니라 매일 만드는 사소해 보이는 선택에 의해 주로 형성된다. 시간이 지나며 축적된 이 선택들은 너의 운명이 된다. 너의 최고 열망과 정렬된 일일 의식을 만드는 것은 이미 목표를 이룬 것처럼 행동하는 가장 강력한 전략이다. 이러한 일관된 관행은 미래의 성공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자기 이미지를 원하는 현실과 완벽히 일치하도록 점진적으로 재구성한다. 일단 변화된 자기 개념은 이 새로운 정체성과 일치하는 행동을 자연스럽게 만들어내고 성취의 자기 강화 주기를 창조한다. 빈스 롬바디를 보자. 그가 그린베이 패커스를 지휘했을 때 그는 이전 시즌 단 한 게임만 이긴 팀을 물려받았다. 롬바디는 게임 전략을 조정하거나 새 선수를 영입하는데 그치지 않았다. 그는 선수들이 챔피언처럼 생각하고 느끼고 수행하도록 설계된 포괄적인 일일 연습 의식을 도입했다. 그들은 리그 표준을 훨씬 초월하는 정밀함과 강도로 연습했다. 다른 팀들이 복잡한 플레이에 집중할 때 그들은 기본기를 끊임없이 연습했다. 무엇보다 그들은 시설에 들어갈 때의 옷차림부터 회의에서 서로를 대하는 방식까지 챔피언의 품위, 규율, 전문성을 유지해야 했다. 이는 임의의 요구가 아니었다. 이는 7년 동안 5번의 NFL 챔피언십을 우승으로 이끈 전략적 정체성 조절이었다. 너도 이와 같은 의도적인 챔피언 의식을 만들어야 한다. 매일 아침 현재 직책에 요구되는 것보다 약간 더 나은 옷차림을 하라. 이 간단한 행동은 너의 잠재의식에 너가 이미 현재 상황을 넘어섰음을 신호한다. 외모를 높이는 심리적 영향은 외부 인식을 훨씬 초월한다. 이는 너의 자기 인식과 수행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꾼다. 너의 물리적 환경, 특히 작업 공간을 이미 다음 단계의 성취에서 운영하는 사람처럼 정리하라. 무질서나 평범함을 암시하는 잡동사니를 제거하라. 너의 도구와 자원을 이미 너의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처럼 정밀하고 신중히 배치하라. 너의 환경은 너의 잠재의식에 너와 같은 사람에게 가능한 것과 적절한 것에 대한 메시지를 끊임없이 전달한다. 너가 매일 받는 지적 자극을 의도적으로 선별하라. 너의 미래 자아가 우선시할 대화와 아이디어에 참여하라. 이는 수동적 소비가 아니라 전략적 정신 조절이다. 너가 도달하고자 하는 수준의 사고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더 정교한 정신적 틀을 통해 정보를 처리하기 시작한다. 매일 밤 강력한 반성 의식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라. 너의 성취를 목표로 가는 예비 단계가 아니라 내가 되고 있는 사람의 표현으로 기록하라. 이 미묘한 재구성은 외부 지표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 너의 정체성 변화를 더 강력히 가속한다. 이러한 의식이 처음에는 불편하거나 심지어 거짓처럼 느껴질 수 있다. 마치 내가 아닌 사람을 연기하는 것처럼. 이 불편함은 너의 접근이 잘못되었다는 증거가 아니라 기존 정체성 경계를 넘어서는 확인이다. 이 불편한 영역이 바로 성장이 일어나는 곳이다. 인지 부조화의 심리적 원리는 너의 마음이 현재 자기 인식과 새로운 행동 간의 긴장을 해결하기 위해 작동할 것임을 보장한다. 이 일시적 불편함을 견뎌라. 매일 너의 신경계를 더 높은 수준에서 작동하도록 재조절하고 있음을 인식하라. 처음에는 의식적 노력이 필요한 신경 경로는 반복을 통해 강화되고 결국 이 챔피언 행동이 자동이 된다. 한때 의도적 연습을 요구했던 것이 본성이 되고 너는 한때 불가능해 보였던 것을 자연스럽게 이루는 사람이 될 것이다. 탁월한 성취의 길은 가끔의 영웅적 노력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확고한 일관성과 명확한 의도로 수행되는 평범한 일일 의식에서 발견된다. 6. 단호한 언어 활용하기.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니다. 이는 너의 현실의 건축술이다. 너가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단어는 너의 세계를 묘사하는데 그치지 않고 너가 모든 것을 인식하고 해석하는 신경 경로를 형성하며 적극적으로 창조한다. 이미 목표를 이룬 것처럼 행동할 때 성취를 특징짓는 단호한 언어 패턴을 세심히 채택해야 한다. 이는 약하고 불확실한 언어 패턴을 제거하고 절대적 확신과 명확성을 구현하는 단어로 체계적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역사에서 윈스턴 처칠의 리더십보다 언어의 변혁적 능력을 더 강력히 보여주는 사례는 없을 것이다. 나치가 유럽을 휩쓸고 영국군이 덩케르크에서 참패를 당했을 때
영국은 항복 직전이었다. 이 실존적 위기에서 처칠은 희망이나 추측에 소심한 언어에 의지하지 않았다. 그는 견뎌보겠다거나 결국 이길지도 모른다고 말하지 않았다. 그는 의회 앞에 서서 확고한 확신으로 선언했다. 우리는 해변에서 싸울 것이다. 착륙장에서 싸울 것이다. 들판과 거리에서 싸울 것이다. 언덕에서 싸울 것이다. 우리는 절대 항복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단순히 영감을 주는 말이 아니었다. 이는 영국인의 의식을 재구조화한 심리적 건축술이었다. 처칠의 단호한 언어는 히틀러의 군대가 우월한 군사적 위치에도 불구하고 침투할 수 없는 정신적 요새를 만들었다. 언어의 연금술적 힘을 통해 객관적으로 절망적인 상황은 일시적 역경에 대한 필연적 승리의 내러티브로 변했다. 너도 너의 열망 추구에서 언어 패턴에 똑같이 경계해야 한다. 너의 습관적 언어를 철저히 점검하라. 불확실성이나 망설임을 나타내는 표현을 찾아 체계적으로 제거하라. 바라건대 해보겠다. 아마 해야 할 텐데 운이 좋다면 같은 언어적 약화를 나는 할 것이다. 안다. 선택한다. 창조와 절대적 확신의 선언으로 대체하라. 이 문장들의 신경학적 차이를 생각해보라. 이번 분기에 주요 계약을 따내려고 바란다와 이번 분기에 주요 계약을 따낼 것이다의 차이. 전자는 실망 가능성을 미묘하게 프로그래밍하고 후자는 확신, 집중, 창의성과 관련된 완전히 다른 신경 회로를 활성화한다. 이는 말장난이 아니다. 이는 전략적 신경 프로그래밍이다. 특히 도전에 직면했을 때 너가 습관적으로 던지는 질문에 주의를 기울여라. 질문은 언어의 가장 강력한 형태다. 이는 즉시 너의 정신적 초점을 지시하고 너의 사고의 질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인간의 뇌는 너가 던지는 질문에 성실히 답을 찾는 해결책 찾기 메커니즘이다. 그 질문이 너의 열망을 돋거나 방해하든 상관없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 이렇게 어려운가? 같은 약화시키는 질문 대신 성공을 전제하고 창의성을 자극하는 질문을 던지도록 훈련하라. 이 상황을 어떻게 내 이익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 여기서 가장 효과적인 접근은 무엇인가? 실패하면 어쩌지? 대신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를 물어라. 이 대체 질문들은 즉시 너의 초점을 문제에서 해결책으로, 장애물에서 기회로 재지정한다. 언어는 너가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방식이 아니라 너의 잠재의식의 프로그래밍 코드다. 너가 말하는 모든 단어는 너의 신경계에 직접 명령을 내리며 환경을 해석하고 반응하는 방식을 지시한다. 성취의 언어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면 성공 패턴을 체계적으로 설치하고 결국 너의 기본 운영체제가 된다. 오늘부터 너의 언어 선택을 세심히 의식하라. 너의 내부 대화와 외부 커뮤니케이션을 주의 깊게 들어라. 너의 최고 열망과 모순되는 언어를 사용할 때 즉시 성취의 단호한 언어로 재구성하라. 이 연습은 처음에는 인위적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꾸준한 반복을 통해 이 강력한 언어 패턴은 너의 자동 반응이 될 것이다. 단어가 세계를 만든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미 되고자 하는 사람처럼 단어를 선택하라. 그러면 너의 현실이 너가 만든 강력한 선언에 맞춰 점차 재조직되는 것을 지켜보라. 7. 성공을 둘러싼 환경 만들기. 탁월한 성취를 추구하는 데는 강력하면서도 종종 간과되는 힘이 있다. 바로 너의 환경이다. 물이 언덕 아래로 흐르듯 인간의 행동은 환경이 만드는 최소 저항의 경로를 따른다. 너의 일일 경험을 구성하는 사람, 장소, 정보, 물건은 너의 최고 열망을 강화하거나 지속적인 모순을 통해 미묘하게 훼손한다. 이미 목표를 이룬 것처럼 행동할 때 너는 이 새로운 정체성을 검증하고 강화하는 환경을 의도적으로 설계해야 한다. 앤드류 카네기를 보자. 그는 가난한 이민자에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으로 올라섰다. 그의 전례 없는 성공의 비결을 물었을 때 그는 사업적 통찰력이나 직업 윤리만을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주로 마스터마인드 원칙이라고 불렀던 것, 즉 다양한 전문 분야에서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들로 자신을 둘러싸는 전략적 실천에 성공을 돌렸다. 카네기는 개인적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인간 환경을 신중히 가꿔야 한다는 것을 인식했다. 카네기의 접근법에서 가장 놀라운 점은 그가 성공을 이룬 후에 뛰어난 사람들과 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는 목표를 향해 올라가는 동안 이미 이러한 연합을 형성하기 시작했다. 불을 쌓기 훨씬 전, 그는 이미 그가 도달하고자 하는 수준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운영하는 사람들과 의도적으로 교류했다. 그는 환경적 고양이, 개인적 고양에 선행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했다. 너도 인간 환경을 설계하는데 똑같이 의도적이어야 한다. 너의 가장 가까운 5명의 관계를 신중히 점검하라. 그들의 태도, 믿음, 성취는 너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끌리는 무의식적 기준을 만든다. 이 사람들이 너가 도달하고자 하는 수준에서 운영하지 않는다면 너의 사회적 범위를 전략적으로 확장하라. 이미 너가 원하는 것을 이룬 멘토를 찾아라. 너의 열망이 예외가 아닌 표준인 조직과 커뮤니티에 가입하라. 너와 비슷한 도전을 극복한 사람들의 전기와 가르침에 몰두하라. 이러한 환경 업그레이드는 기존 관계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영향력을 전략적으로 확장하는 것이다. 필요할 때 너의 비전을 지속적으로 의심하거나 가능한 것에 대한 제한된 믿음을 강화하는 사람들과 사랑스럽지만 단호히 거리를 두어야 한다. 이는 판단이나 우월감이 아니라 심리적 자기 보존에 관한 것이다. 독성 토양에서 식물이 번성할 수 없듯 너의 열망은 이를 끊임없이 훼손하는 환경에서 번성할 수 없다. 너의 물리적 환경도 똑같은 중요성을 지닌다. 작업 공간, 교통수단, 옷, 도구는 모두 너의 잠재의식에 너가 누구이고 무엇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메시지를 끊임없이 전달한다. 이미 원하는 성취 수준에서 운영하는 사람처럼 작업 공간을 정리하라. 현재 직책의 최소 기준을 충족하는 대신 너의 열망에 맞는 방식으로 옷을 입어라. 너의 미래 자아가 자연스럽게 사용할 품질의 도구와 자원에 전략적으로 투자하라. 이러한 환경 조정은 처음에는 주제넘거나 인위적으로 느껴질 수 있다. 마치 너가 앞서 나가는 것처럼 이 불편함은 너의 기존 정체성 경계를 효과적으로 도전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각 환경 업그레이드는 습관적 사고와 행동을 방해하는 강력한 패턴 중단 역할을 하며 너를 현재 현실에 고정시키는 것을 막는다. 인간의 의식은 지배적인 생각의 방향으로 필연적으로 움직인다. 성공의 상징, 정보, 구현체로 자신을 의도적으로 둘러싸면 너의 지배적인 생각이 한계가 아닌 성취에 초점을 맞춘다. 너의 환경은 너가 되기로 결정한 사람에 대한 수천 개의 미묘한 확인을 매일 제공하며 새로운 정체성을 위한 지속적인 강화 시스템이 된다. 오늘부터 너의 열망과 가장 모순되는 환경의 한 측면, 인간적이든 물리적이든 식별하라. 다음 7일 안에 이 환경 요소를 업그레이드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라. 이 단일 조정은 너의 경험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변화의 연쇄를 시작할 것이며 한때 불가능해 보였던 성취로의 변화를 가속할 것이다. 8. 대담하고 영감받은 행동. 이미 목표를 이룬 것처럼 행동하는 원리는 정신적 리허설 이상을 요구한다. 이는 물리적 세계에서 단호한 움직임을 필요로 한다. 많은 이들이 이 개념을 오해하여 시각화만으로 욕망이 나타난다고 믿는다. 이 근본적인 오해는 수많은 열망을 가로막는다. 진정한 체화는 절망적인 집착이 아닌 절대적 확신에 기반해서 실행되는 대담하고 영감받은 행동을 요구한다. 이 미묘한 구분은 너가 무엇을 하느냐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를 혁신하여 평범한 활동을 비범한 결과를 끌어오는 자서 같은 힘으로 바꾼다. 레이 크록이 맥도날드를 통해 레스토랑 산업을 혁신한 방식을 살펴보라. 그가 캘리포니아 샌버너디노에서 맥도날드 형제의 효율적인 레스토랑을 발견했을 때 그는 아직 역사에 기록될 산업 건물이 아니었다. 그는 건강 문제와 재정적 도전에 직면한 52세의 밀크쉐이크 기계 세일즈맨이었다. 그러나 크록을 수많은 야심, 찬 사람들과 구분짓는 것이 있었다. 그의 초기 파트너 및 투자자들과의 상호작용에서 보여준 운영 마인드셋이었다. 크록은 이미 글로벌 제국을 이끄는 사람의 전략적 비전과 확고한 자신감으로 행동했다. 프랜차이즈 계약을 협상하고 위치를 확보하고 운영 기준을 세울 때 그는 맥도날드의 필연적 지배를 확신하며 행동했다. 그의 커뮤니케이션, 결정, 우선순위는 현재 현실이 아니라 그가 이미 내부적으로 주장한 미래 현실을 반영했다. 이는 망상적 사고가 아니었다. 이는 다른 이들이 접근할 수 없는 기회를 자석처럼 끌어당긴 전략적 체화였다.
이 변혁적 접근을 실행하려면 너의 성공한 미래 자아가 일상적으로 실행할 구체적인 행동을 식별하라. 이 진화된 자아의 상세한 프로필을 만들어라. 그들은 아침에 언제 일어날까? 캘린더를 어떻게 정리할까? 전문적 상호작용을 어떤 기준으로 관리할까? 시간, 에너지, 자원의 어떤 투자를 필수 불가결하다고 여길까? 이제 이 행동들을 즉시 실행하여 시간을 단축하라. 점진적이거나 점차적으로가 아니라 단호한 헌신으로. 만약 너의 미래 자아가 아침 식사 전에 5명의 잠재 고객과 대화를 시작한다면 내일부터 이 연습을 시작하라. 성공한 자아가 수입의 10%를 전략적 투자에 배분한다면 다음 급여로 재정을 재구성하라. 진화된 자아가 고래버리지 활동에 집중하기 위해 행정 업무를 위임한다면 즉시 워크플로우를 재구조화하라. 중요한 구분은 행동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시작되는 의식에 있다. 불확실성이나 절망에서 시행될 때 미래 성공을 이루려는 에너지로 수행된 동일한 행동은 최소한의 결과를 낸다. 이미 이러한 결과를 자연스럽게 이루는 사람의 에너지에서 수행될 때 이 동일한 행동은 자석 같은 힘을 띈다. 이 에너지적 구분은 의식적 관찰로는 감지할 수 없지만 잠재의식에는 즉시 감지된다. 확신에서 기회를 접근할 때 사람들은 동일한 제안에 다르게 반응한다. 이전에 닫혀 있던 문이 열린다. 이전에 접근할 수 없던 자원이 나타난다. 너의 확신은 다른 이들이 직관적으로 신뢰하고 정렬하는 공명 필드를 만든다. 심리학 연구는 자신감과 대인 영향력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이 현상을 확인한다. 개인이 오만함이 아닌 진정한 확신에서 운영할 때 그들의 커뮤니케이션 패턴, 미세 표정, 생리적 신호는 다른 이들이 무의식적으로 신뢰성과 역량으로 등록하는 일관성을 전달한다. 이 원리를 실행하려면 너의 행동이 열망과 모순되는 영역을 포괄적으로 점검하라. 너의 성공한 자아가 근본적이라고 여기는 행동을 미루고 있나? 진화된 자아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여기는 기준을 용인하고 있나? 이러한 불일치는 너의 원하는 결과를 차단하는 에너지적 부조화를 만든다. 내부 비전과 외부 행동을 즉시 동기화하여 이 부조화를 제거하라. 이 정렬은 자기 강화 주기를 통해 추진력을 생성한다. 정렬된 행동은 내부 확신을 강화하고 이는 후속 행동의 자석적 품질을 향상시켜 더 큰 기회를 끌어당긴다. 확신은 긍정문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치하는 행동을 통해 키워진다. 너의 최고 비전과 정렬된 행동을 할 때마다 특히 외부 환경이 그 비전을 아직 지원하지 않을 때 너는 확신의 신경 경로를 강화한다. 결국 의도적 체화로 시작된 것이 너의 자연스러운 운영체제가 된다. 오늘부터 너의 성공한 미래 자아가 필수불가결하다고 여기는 중요한 행동 하나를 식별하고 실행하라. 외부 검증이나 즉각적 결과에 상관없이 이 단일 정렬은 너의 에너지적 서명을 변화시키고 이전에 너의 손이 닿지 않았던 성취로 가는 길을 열 것이다. 9. 확고한 믿음 키우기. 이미 목표를 이룬 것처럼 행동하는 핵심에는 확고한 믿음이 있다. 이는 단순한 지적 동의가 아니라 상황적 증거를 초월하는 깊은 확신이다. 이 믿음은 모든 성공 원리의 기초가 된다. 헨리 포드는 조립 라인을 통해 제조업을 혁신했다. 전문가들은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그의 유명한 말, 너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든 너는 옳다는 단순한 격언이 아니라 그를 산업을 바꾼 운영 원리였다. 그는 일시적 좌절이 그의 결심을 흔들 수 없을 정도로 강렬하게 자신의 비전을 믿었다. 너도 너의 비전에 이와 같은 확고한 믿음을 키워야 한다. 너의 믿음을 지지하는 증거를 모으는 것부터 시작하라. 작은 승리를 기록하라. 비슷한 장애물을 극복한 사람들을 연구하라. 현재 현실과 열망 사이의 간극에 대한 좌절 대신 진행에 대한 감사로 연습하라. 의심이 필연적으로 생길 때 이를 너의 잠재력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아니라 단순한 사고 패턴으로 인식하라. 누가 그런다고 했나? 반대가 사실이라면 내가 무시하고 있는 증거는 무엇인가? 같은 질문으로 제한된 믿음에 도전하라. 믿음은 궁극적으로 선택이다. 아마도 너가 내릴 가장 중요한 선택일 것이다. 너의 욕망을 이룰 능력을 믿기로 선택하라. 그러면 너의 현실이 이 확신을 중심으로 점차 재조직되는 것을 지켜보라. 마음은 실제 경험과
생생히 상상된 경험을 구분하지 않는다. 이것이 시각화가 강력한 이유다. 이는 물리적 연습을 통해 형성된 것과 동일한 신경 경로를 만든다. 이미 목표를 이룬 것처럼 행동할 때 너는 잠재의식이 이 새로운 현실을 사실로 받아들이도록 재프로그래밍한다. 올림픽 선수들은 경기 전에 완벽한 수행을 수천 번 정신적으로 연습한다. 그들이 경기장이나 코트에 들어설 때 그들의 신경계는 이미 성공을 반복적으로 경험했다. 그들의 성과는 그들의 마음에서 이미 이룬 것의 표현이 된다. 이 원리는 비즈니스, 관계, 건강, 개인적 발전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성공이 필연적이라고 보는 기업가는 의심에 사로잡힌 사람과 다르게 운영한다. 그들은 더 대담한 결정을 내리고 더 강한 인재를 끌어들이며 불확실한 사람을 좌절시킬 도전을 견뎌낸다. 너의 확신은 너의 의식적 인식 너머로 파급 효과를 만든다. 사람들은 너의 태도, 톤, 의사결정에서 이를 감지한다. 그들은 확신에 다르게 반응한다. 기회는 기대하는 이들에게 더 쉽게 나타난다. 문은 회의적인 이들에게 닫혀 있지만 열린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마법적 사고가 아니다. 이미 이룬 것처럼 행동하려면 믿음과 정렬된 구체적 행동이 필요하다. 이는 승진이 제한되기 전에 준비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직 시작하지 않은 사업을 위한 기술에 투자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가진 건강이 아니라 원하는 건강에 맞는 존중으로 몸을 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상황과 비전 사이의 간극은 종종 넓게 느껴질 것이다. 이런 순간에 믿음의 기초로 돌아가라. 이미 너의 목표를 이룬 사람이 너의 상황에서 무엇을 할까 자문하라. 그리고 그 일을 하라. 아무리 불편하더라도, 증거가 너의 비전을 모순하더라도 이 연습을 유지하라. 우주는 종종 보상을 내주기 전에 결심을 시험한다. 저항의 첫 신호에 믿음을 포기하는 이들은 그들의 끈기가 가져올 수 있었던 것을 결코 발견하지 못한다. 모든 위대한 성취는 불가능으로 시작되었다. 1마일을 4분 안에 주파할 수 없다는 당시의 사회 통념을 1954년 로저 베니스터가 깨기 전까지 신체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다. 몇 달 안에 다른 이들이 따랐다. 장벽은 신체적이 아니라 심리적이었다. 너의 제한된 믿음도 마찬가지로 인위적이다. 그것은 너가 그것을 진실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존재한다. 그것을 끊임없이 의심하라. 너의 최고 열망을 섬기는 믿음으로 의도적으로 대체하라. 오늘부터 시작하라. 너의 성공이 확실하다고 행동하라. 이미 되고자 하는 사람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결정하고, 움직여라. 시간이 지나면 너는 더 이상 연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월트 디즈니는 애너하임의 오렌지 과수원 사이를 걸으며 그의 마음속에 있는 마법의 왕국을 생생히 묘사했다. 그는 디즈니랜드가 건설되기 훨씬 전부터 이 비전에 대해 감사했다. 이 연습은 수많은 거절과 좌절 속에서도 그를 동기부여했다. 너도 이와 같은 미래 중심의 감사 능력을 개발해야 한다. 매일 밤 너의 목표에 대해 구체적으로 감사하는 3가지를 적어라. 그것을 이루고자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룬 것으로 이 성취가 불러일으킬 감정을 느껴라. 이 여정을 통해 되고 있는 사람과 너의 성격을 강화하는 장애물에 대해 감사하라. 이 연습은 여러 목적을 수행한다. 이는 너의 비전과 정렬된 기회를 알아차리도록 뇌의 망상활성화계를 프로그래밍한다. 이는 최고 성과의 필수적인 긍정적 감정을 생성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와 미래 자아 사이의 간극을 연결하여 내가 되고 있는 사람에게서 힘과 지혜를 끌어낼 수 있게 한다. 감사는 두려움, 부족, 의심의 해독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꿈을 이미 이룬 것처럼 행동하지 못하게 하는 바로 그 감정들이다. 미래의 성취에 대해 감사하며 살면 너의 최고 열망이 뿌리를 내리고 번성할 수 있는 감정적 환경을 만든다.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에 대해 감사할 때 너는 잠재의식과 의식적 욕망을 정렬한다. 이 정렬은 너의 습관적 행동, 감정적 반응, 직관적 결정을 크게 결정하며 이는 궁극적으로 너의 성공을 결정한다. 역사상 가장 성공한 사람들은 이 원리를 본능적으로 실천했다. 무하마드 알리는 세계가 동의하기 훨씬 전에 자신을 가장 위대한 자라고 선언했다. 이 원리는 개인적, 직업적 목표에도 똑같이 작용한다.
기업가는 첫 판매를 하기 전에 충성스러운 고객에 대해 감사한다. 예술가는 컬렉션을 완성하기 전에 갤러리 전시를 감사한다. 작게 시작하라. 변화를 원하는 한 영역을 선택하라. 매일 아침 이 변화를 완료된 것으로 시각화하라. 이 새로운 현실에 대해 구체적이고 상세한 감사를 표현하라. 그 느낌을 몸으로 느껴라. 하루 종일 이 느낌을 유지하라. 장애물이 필연적으로 생길 때 이 연습으로 돌아가라. 너의 미래 자아가 이 도전을 어떻게 다룰지 자문하라. 교훈과 성장 기회에 대해 감사하라. 이 관점 전환만으로도 패배로 끝났을 수 있는 것을 디딤돌로 바꿀 수 있다. 일관성이 지속 시간보다 중요하다. 매일 3분의 집중적이고 감정 풍부한 감사는 가끔 더 긴 세션보다 더 큰 결과를 낸다. 연습을 상기시키는 트리거를 만들어라. 아침에 일어날 때, 식사 전, 잠자리에 들기 전 등 너의 미래는 2번 창조된다. 먼저 상상 속에서, 그리고 현실에서. 미래 중심의 감사는 그 청사진이 생생하고 감정적으로 강렬하게 유지되도록 보장한다. 이를 꾸준히 연습하라. 그러면 너의 외부 세계가 너의 내부 비전에 점차 맞춰지는 것을 지켜보라.